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최근 오랜만에 부활한 대하사극 고려 거란전쟁 덕에 고려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려 초기 고려를 3번이나 침공했던 거란족의 요나라, 그들의 침공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서희의 외교 단판, 양귀의 결사대, 강감찬의 귀주 대첩 등 기라성 같은 영웅들과 극적인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려를 침공했던 거란족의 요나라에 대해서는 얼만큼 알고 계신가요? 거란족의 역사 시작합니다. 유라시아에 퍼져있는 유목민족들은 크게 권역별로 서역의 유목민족, 몽골 초원지대의 유목민족, 한때 만주라 부르던 동쪽의 유목민족으로 나눕니다. 동쪽의 유목민족은 다시 몽골 초원지대와 붙어있는 동호계열과 완전한 만주 땅의 부족인 숙신 음루계열로 나뉩니다. 거란족은 동호계열의 분파입니다. 거란족은 요하라는 강과 그 부근에서 흥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훗날 거란족이 세운 나라의 국호 요나라가 바로 그들의 고향을 가리키는 지명 요하의 요에서 따왔다는 말이 있죠. 거란은 한자로 표현한 한국식 발음이고 실제 그들의 민족명은 키탄 혹은 키타이입니다. 거란족이 문헌상 최초로 등장하는 건 중국 기준 위진남북조 시대이며 한국 기준으로는 삼국사기의 4세기경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북방에 거란을 무찔러 고구려인 포로들을 구출했으며 염수라는 강까지 이르렀다는 기록입니다. 그 다음 거란족이 중요하게 등장하는 시점은 7세기 고구려 멸망 직후인데요. 당나라 영토 중 오늘날 허베이성 스저장시의 정딩현인 영주라는 곳은 지리적 특성상 많은 이민족들이 집중 분포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주에 있던 당나라 관리 조문회의 포악한 행정을 취해 영주에 있던 거란족들이 불만을 품었고 거란족의 부족장이었던 이진충, 손만영 등이 주도하여 696년 당나라에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이진충의 난으로 영주가 무정부 상태가 됐을 때 영주 내에 있던 걸걸 중상이 고구려 유민들을 걸사비우가 말갈족들을 데리고 동쪽으로 이동, 걸걸 중상은 행군 도중 사망하지만 그의 뒤를 이은 아들 대조영이 동모산에 정착해 발해를 세우게 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거란족은 부족 단위로 산지에서 살아가던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아시아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부상한 건 10세기부터였죠. 여태까지는 거란족이 하나의 국가를 세우지는 않은 그저 부족 단위로 살아가던 유목민족이었습니다. 크게 8개의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던 거란족의 부족들 중 진랄부의 부족장이었던 야유라보기가 906년 거란의 타 부족들을 모두 통합하고 스스로 카간에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916년 야유라보기는 스스로 황제를 칭하며 유목국가 거란국을 건설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요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거란이었습니다. 요하를 서쪽으로 따라가다 보면 시라무렌강이라는 강의 지류로 갈라지는데 이 시라무렌강 근처에는 임황부라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내몽골 자치구 자오다멍이라는 곳인데 이곳 임황부가 바로 거란국의 수도였습니다. 야유라보게는 중국인 한족들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했습니다. 어찌됐든 역사적으로 중국 왕조가 문명국이었다 보니 국가 경영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족들의 능력이 필요했고 야유라보게는 이들 한족을 통해 유목국가임에도 합리적이고 관료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이 덕에 거란국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강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야유라보기는 중국 중원 왕조에 대한 동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유라보기가 거란국을 세우기 전 복속시켰던 8개의 부족장들은 그대로 거란국의 주요 귀족층이 되었는데 야유라보기는 거란국 황족인 자기 부족에는 유씨를, 그 외 귀족들에게는 소씨라는 이 한족식 성씨를 하사했습니다. 여러 반발들로 황족은 야율씨로 돌아왔지만 그 외 귀족들은 계속 소씨라는 성씨를 쓰게 했습니다. 훗날 등장하게 될 소손령, 소배압의 가문이 대표적인 예시죠. 야유라보기는 황제에 오르고 나서도 몽골 초원까지 원정에 나섰으며 서역이라고 불리던 타클라마칸 사막까지 진출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야유라보기는 이제 동쪽으로 눈을 돌려 926년 발해를 멸망시켰죠. 발해를 멸망시킬 때 거란군이 썼던 전술이 수도 직공이었습니다. 방어선을 하나하나 돌파해가면서 최종적으로 수도까지 점령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다소 위험하지만 그래도 성공한다면 가성비 만점인 방어선 다 무시하고 속전속결로 진격하는 수도 직공 전술을 구사했죠. 이때는 먹혀들어서 발해가 너무나도 허망하게 멸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야유라보기는 발해 멸망 후 발해의 수도 상경 용천부를 중심으로 하여 동란국이라는 괴뢰 정권을 세웠습니다. 동쪽에 있는 거란국 정도로 해석하면 될 텐데요. 야유라보기는 장남 야율 도력을 동란국의 왕으로 삼고 야유라보기는 수도 임황부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간 원정의 피로가 누적되었는지 귀한 중 야유라보기가 사망합니다. 야유라보기가 사망하니까 일반적으로는 장남 야율 도력이 후계를 이어야 하는데 야율 도력은 동란국의 왕으로 임명됐잖아요. 유목사회에는 장자 승계 원칙이 없습니다.
야율아보기의 아내였던 순우망후 순류씨는 장남 야율 도력보다는 차남 야율 요골의 능력을 더 높이 샀습니다. 순우망후 순류씨는 반대파 인사들을 전부 산채로 선대 황제 야율아보기의 무덤에 순장시키고 차남 야율 요골을 2대 황제인 태종으로 즉위시켰습니다. 동란국의 왕이었던 장남 야율 도력은 중국의 후당이란 국가로 망명했습니다. 이 동란국도 얼마 안 있어서 요 나라에 합병되었고요. 당시 중국은 5대 10국이라는 분열시대였습니다. 이 타이밍에는 중국 중원 지역에 후당이라는 국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후당 내에서 군부 실력자였던 석경덕이 쿠데타를 일으켜 후당을 무너뜨리고 본인이 황제가 되면서 후진을 건국했는데 이 과정에서 거란에게 구원을 요청해 거란의 도움을 크게 받았습니다. 거란의 태종 야율 요골 입장에서는 자기 황권의 위협적인 형이 또 후당에 있으니까 형을 제거해야 한다는 목적도 있었을 겁니다. 실제 후당이 무던지는 과정에서 형 야율 도력이 사망했고 말이죠. 거란의 태종 야율 요골은 석경당에게 군사를 지원해주는 대가로 중원 지역에 연운 16주라는 영토를 할양해 갑니다. 연운 16주는 연주와 운주를 포함하는 16개의 주를 뜻하는 지역으로 오늘날의 베이징, 텐진 일대입니다. 베이징의 옛 명칭이 연주거든요. 그러나 석경당의 뒤를 이은 석중기는 석경당의 약속을 이행할 수 없다고 나오자 태종 야율 요골이 군대를 이끌고 후진을 멸망시키고 강제로 연운 16주를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중국의 왕조들에겐 이 연운 16주를 되찾아오는 것이 그들의 과제였습니다. 연운 16주는 중원 기준 북방의 변두리였지만 어쨌든 그건 중국 왕조가 다스려 왔던 지역이었고 주민 구성도 당연히 중국인 한족들이 대다수였죠. 거란국 입장에서는 수많은 한족들을 다스려야 하고 또 거란국은 중국 문명의 뒤처진 문명이라는 이 콤플렉스를 지우기 위해서 대외적으로나마 그들이 중국 문명과 대등하다는 걸 피력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거란국도 국가의 명칭을 중국 왕조들의 국가명처럼 한자 한 글자를 새로 정하기로 하였고 그렇게 나온 거란국의 국가명이 바로 요나라였던 겁니다. 이렇게 10세기부터 유목세계와 과거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였던 땅을 동시에 다스리던 유목국가를 정복왕조라고 부르며 거란족의 요나라가 첫 번째 정복왕조였습니다. 거란족의 요나라 외에도 여진족의 금나라, 탕구트족의 서하, 몽골족의 원나라, 만주족의 청나라가 있죠. 그 이전에 흉노제국, 선비제국, 유연제국, 돌궐, 위구르 제국은 유목세계만 다스렸지 중국 영토를 다스리진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5가지의 유목민족이 총 16개의 나라를 세웠던 중국 중세시대의 5호 16국 시대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5호 16국 시대의 국가들은 정복왕조가 아닙니다. 이 국가들은 유목세계에서 나타나 중국 영토까지 팽창한 국가가 아니라 이미 중국 땅에 주둔하고 있던 유목민족들이 중국 땅에서 나라를 세운 경우로 침투왕조라고 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복왕조는 유목세계와 중국 땅을 동시에 다스렸던 국가로 독일계 미국 학자였던 비트포겔이라는 학자가 요나라의 역사를 연구한 저서 History of Chinese Society 리아오에서 정복왕조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죠. 정복왕조도 이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유 글자가 있어야 합니다. 거란족의 경우 야율 아보기 때부터 거란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유목세계와 중국 영토에 적용하는 통치 행정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요 나라의 2대 황제 태종 야율 요골은 원래 거란국의 영토와 연후 16주에 서로 다른 행정제도를 적용시켰습니다. 유목세계와 농경세계는 그 문화와 습성과 전통이 서로 너무 이질적이잖아요. 유목세계를 다스리던 행정법을 북면관제, 연후 16주에서 한인들을 다스리던 행정법을 남면관제로 이원화하여 운영하였죠. 북면관의 관리들은 당연하게도 거란인이 임명되었고 남면관의 관리들은 거란인도 임명되었지만 한족이나 발해 유민들이 임명되기도 했죠. 또 하나, 5호 16국 시대의 침투왕조와 이 근세시대의 정복왕조를 비교하면 침투왕조들은 개국과 동시에 바로 한자식 국호를 정합니다. 반면 정복왕조들은 처음 국가를 세웠을 때는 그들 고유의 국가명을 쓰다가 중국 영토를 얻으면 그때 가서 한인들 취향에 맞게끔 한자식 국호를 정하는데요. 거란족도 야율아보기 때 국가명은 거란이었고 거란이 연후 16주를 얻은 태종 야율 요골 때가 되어서야 한자식 국가명 요나라를 정했던 거죠. 947년 요태종 야율 요골이 사망했습니다. 유목사회에는 장자승계 원칙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요나라 조정은 요태종 야율 요골을 지지하는 세력도 있었지만 과거 요나라의 건국자 야율아보기의 장남이자
한때 동란국의 왕이었으나 동생에게 밀려서 중국으로 망명 갔다가 희생된 야율 도록의 지지자도 있었습니다. 이미 야율 도록은 죽어버린 마당에 야율 도록 편을 드는 게 뭔 의미가 있겠지 싶지만 이 야율 도록의 자녀들은 아직 요나라 내에 있었거든요. 요태종 야율 요골이 사망하자 다시 그의 어머니 순우망후 순류씨가 권력을 잡습니다. 순우망후 순류씨는 과거 자기 차남을 요태종으로 옹립하는 과정에서 반대파들을 대거 생매장시켜버린 전적이 있죠. 그래서 순우망후 순류씨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했습니다. 순우망후 순류씨의 잔인함을 두려워했던 요나라의 귀족들 일부가 죽은 야율 도록의 아들 야율 오록을 순우망후의 동의 없이 요나라의 새로운 황제 요세종으로 추대하였습니다. 순우망후는 다른 황족을 추대하려고 했었거든요. 요나라의 3대 황제 요세종과 순흥황후의 충돌은 불가피했죠. 이 다음은 2부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